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저편,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신, 도전과 탐험의 정신이 필요하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이 삶과 죽음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절망과 성취라는 양갈래의 발길을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세계 7대륙의 가장 높은 최고 정점 그리고 삼극점을 다녀오신 산악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허영호 선생님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냥 대장이라고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편하겠습니다. 예. 평소에도 산에 많이 다니십니까? 산은 뭐 끊임없이 지금도 주말 되면요. 그래요.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그래. 또 비행기 조종을 하거나 아이고. 육해공군 다 하고 다 다닙니다. 탐험심이 원래 많으신가 봐요. 그죠?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하고 싶은 호기심들. 그래요. 예. 자, 그래 요새 여선 산악인 중에 오은선 씨인가? 네. 그분이 그 히말라야 14자를 예, 정복해서 8,000m. 예. 8,000m나 돼요. 14개를 향해서 이제 오은선 씨하고 고명이라는 친구들 예. 두 명 여성 대원이 예.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후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악인으로서 그 허영호 대장은 그런 이제 후배들의 그런 도전, 요새 우리 한국의 산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의 어떤 풍향이랄까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80년도 등반했을 때는 어떤 그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들이죠. 예. 높이 올라가고 또 남들이 올라갔던 등산 그 길로 그 루트를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남들이 안 간 새로운 벽 등반이라고 그러죠. 점점 어려운 곳에 저희 후배들이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은 다시 도전하고 그래요? 그렇게 양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허단장이 그 처음 올라가실 때가 1982년도죠? 예, 1982년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마카루라는 봉우리입니다. 예. 8,481m죠.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래? 처음 갔을 때는 뭐 제가 어떤 그 대원의 주 역할, 주축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왜 다른 대원들이 같이 간 대원들이 워낙 경험도 많고 히말라야, 알프스 3대 북벽한 친구들 또 히말라야 갔다 온 친구들이 그 팀들이. 대원으로 다 구성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원으로 선발돼 가지고 등 너머로 이제 눈치껏 배우고 뭐 훈련하는 예. 이 앞에 나서지를 못했죠. 그렇구나. 자, 그렇게 이제 뭐 또 체력도 약해서 뽑히던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그때 어떻게 돼서 가게 됐습니까? 체력도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중이 54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별명이 갈비씨였어요. 예.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82년에 히말라야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산악회에서 히말라야 원정대원들을 선발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81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50명 정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체력 테스트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이동에 집합을 해가지고요. 예. 배군대를 2번을 배낭을 20kg씩 메고 2번을 왕복을 해서 이제 선발을 했죠. 그렇게 됐군요. 자, 기력이 약했던 분들이 어떻게 돼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그 탐험가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드라마로 꾸며보았습니다. 겨우 이 정도 산에 숨이 차면 8,000m 높이의 마칼루 산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뛴다. 실시! 해외 원정대 1세대로 히말라야를 등반한 함탁용. 그가 대장을 맡은 마칼로 원정대는 국내에 네로라 하는 산악인들이 지원을 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 다음! 빨리 뛰어! 허영호 출발!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해 쉬는 날에는 늘 등산을 했던 허영호.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고산 등반의 경험은 그를 늘 뒤처지게 만들었다. 많아서 정말 했는데 아이고.
이미 여러 번 해외 등반을 경험했던 참가자들 속에서 주눅이 들었던 허영호.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참가자들에겐 없었던 뚝심과 도전 정신이 있었다. 저 친구 이름이 허영호라고 했지. 네. 선발대 민병국, 신승모, 허우, 이찬영, 허영호. 함께하는 훈련 외에도 혼자서도 고산 등반에 맞춰 독하게 훈련을 한 허영호. 그는 50여 명의 참가자들 중 당당히 선발대로 뽑히게 된다. (1981년) 등반 대원들이 선발된 후 더욱 고된 합숙 훈련을 마친 원정대는 82년 봄 드디어 마칼루 산에 오르게 된다. 허영호, 자네가 정상 공격지에 들어가게. 자넨 꼭 마칼루 산의 정상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 믿네.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982년 5월 20일) 드디어 허영호는 그동안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히말라야 마칼루 산의 정상을 밟았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자이언트봉 등정이었다. 정상 정복 후 하산을 하던 허영호.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슬퍼가 사라졌다. 이봐, 천천히 내려가라고. 안 부르마! 안 부르마! 같은 시각 베이스 캠프에서는 함타경을 비롯한 많은 대원들이 허영호 일행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허영호! 대답해! 허영호! 허영호! 1kg의 무게라도 줄이기 위해 무전기를 두고 산을 오른 허영호. 그 시간 빙하 사이의 절벽으로 떨어진 그는 가느다란 루프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대장님, 저기 허영호 팀이 옵니다. 뭐? 야, 이 사람아. 아니, 왜 무전기를 두고 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야? 다치진 않았고? 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장님. 아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어? 아이고 참.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네. 허영호, 우린 동료이기 전에 가족이란 것을 잊지 말게. 뚝심과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 산악인의 길,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나누었던 산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 그 속에서 허영호는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참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해외 선발대 이제 예. 원정대에 선발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테스트 과정하고 예. 이제 등반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예. 이제 전혀 경험도 없으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선발대에 지원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때 가장 이제 국내산을 많이 다니니까요. 이제 뭐 다닐 만큼 많이 다니니까 욕심이
높은 산만 가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당시 땐 기회가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간다는 건 또 엄두도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원정대 대원으로 선발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때 운동을 또 많이 남이 안 보는 데서 운동을 많이 해놨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100군데를 그거 2번이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건 예. 이제 연습 과정인데 그 전 일정이 그 히말라야 예. 갔을 때는 9시간 30분 걸리셨다고요?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 마지막 캠프에서 예, 올라가는 시간.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마카루라는 정상은 칼날 능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는 이런 의자 면적도 없습니다. 아, 근데 경사진대에서 이제 확보를 하고 셀파가 사진을 찍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올라갔을 때는 해냈구나 그런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 대화를 하면 이렇게 저기 울음 섞인 목소리. 예. 그 뭐 감동밖에 없구나. 네, 그죠? 감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또 안전하게 하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록을 남기고 하산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정상에 서 있는 게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빨리 또 하산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상에 내려올 때 좀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정상에 섰다가 내려오다가 1시간 정도 하산을 했는데 한 60도 되는 빙벽을 내려가야 됩니다. 예. 이제 셀파 2명하고 내려가는데 셀파가 먼저 제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셀파가 내려갔는데 네. 먼저 내려간 셀파가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미끄러졌어요. 저하고 같이 로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도 추락하고 제 뒤에 있는 셀파도 추락을 해서 3명이 빙벽에 한 100m 이상 추락을 했는데요. 그 순간에는 제가 하늘로 날아갈 때는 진짜 죽었구나. 그 순간에는. 근데 빙벽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셔서 그래요? 하여튼 눈 있는 데도 겨우 제동이 됐어요. 멈춰섰구나. 네, 그러고. 멈춰섰죠. 그러면 안 그러면 셋이 그냥 어울려서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서 죽거나 어디 가서 빙벽이 매달리면 이제 생사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 베이스 캠프에서 모르게 되죠. 그렇구나. 예. 아이고 참. 자, 위험천만이었는데 예. 이 베이스 캠프에서 내려올 때 연락이 없어서 난리가 난 사건이 아까 잠시 나오던데 네, 어떻게 돼서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제5 캠프가 7,700m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캠프마다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하고 통화를 합니다.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정상 가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근데 무전기 하나가 무거운 거예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텐트 안에 저는 슬쩍 내비두고 갔죠. 근데 우리 등반 대장은 이제 정상에 대충 몇 시쯤에 올라갈까라는 것이 이제 짐작은 합니다. 예. 근데 베이스 캠프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지, 저녁이 됐는데도 대답 없죠, 밤이 지났는데도 대답 없죠. 그러니까 우리 등반대장이 무전기 들고요,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 뒤에 동산도 약간 높은 데 올라갔다가 하여튼 내려오니까 말씀하시는데 양발이 앉았다 하도 발을 비벼가지고 양발이 빵빵 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응? 그 다음날 저하고 무전기 통화될 때까지는 생사가 불명이 되니까. 예. 그래서 내려와서 참 엄청난 자, 82년 마칼루 원정을 성공함에 따라서 예. 국내 산악계에서도 이제 그 허영호란 이름이 누구든지 알아듣는 말로 바뀌어졌죠. 예, 처음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그 자리에 가게까지 한 그 함탁영 대장님. 예. 그 이제 그때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뽑아 주셨어요, 그래? 글쎄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말이야. 그 전에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산에 가서 얼굴만 보고 저는 인사만 드렸지 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원정대 대원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이 되면서 합숙 훈련하면서 이제 우리 등반대장이 전 대원들을 눈여겨 봤을 겁니다. 체력이라든가 움직임을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0명의 대원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 장비 담당 준비하는 예. 그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저는 제일 큰 역할이 없으니까 제가 격리를 받습니다. 돈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식 싸움은 영수증 챙겨야 되고 교통비 달려면
명순 챙겼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심폐기능, 폐활량도 커져 있었고 맥박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 대원들은 저를 몰라요. 예. 왜? 합숙 훈련 하기 이전에 얼마만큼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참가를 했는지 우리 대원들은 모르죠. 모르지요. 저는 엄청나게 훈련을 한 상태에서 네. 참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속으로 가기만 가봐라. 어. 가기만 가봐라. 등반만 시작해봐라. 그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늘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또 제가 성격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늘 뒤에 있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가고 등반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캠프 3 한 7,000m 넘었으면서부터 제가 등반 활동이 넓어졌거든요. 아. 제일 고소 적응 잘하고 등반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 등반대장이 딱 눈여겨봤다가 가장 고소 적응이 잘 되니까 너가 나서라 이렇게 네. 됐구나. 그래서 아이고. 명을 받죠. 공격명이. 자, 82년 히말라야 마칼루산 원정을 시작으로 해서 허영호 대장이 탐험을 계속됐는데 그 세계 여러 곳을 이제 탐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산악인 허영호. 그의 끝없는 도전 정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산을 좋아하던 시골 청년 허영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 히말라야 마칼루산 원정 등반 때. 처음 고산 등반을 시작하던 허영호는 9시간 30분의 사투 끝에 수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마칼루산의 정상을 정복했다. 그가 산악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제 인생의 등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나이 29살 때 히말라야 마카루,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마카루라는 봉우리를 정상에 올라섰을 때가 제 기억에 가장 큰 기억이고 그 이후 1987년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 동계 동정에도 성공한 허영호.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지구 곳곳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다. 북극점 티베트 초오유, 시샤 팡마 등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산을 오른 허영호. 그는 드디어 1995년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슨 메시프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허영호는 세계의 3극점과 7대륙의 최고봉을 모두 정복한 인류 최초의 탐험가가 된 것이다. 정상에 올랐으면 일단 해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컥거리는 이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일단 너무 고생되고 또 꼭 올라와 보고 싶었던 정상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마음속으로 눈물이 착 나옵니다. 그에게 산은 지치고 힘든 곳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친구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산은 우리 인생의 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정상에 섰을 때는 굉장히 시원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즐거움. 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탐험가 허영호. 그는 요즘 어릴 적 꿈이었던 비행기 조종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허영호는 1998년 초경량 비행기 면허를 딴 뒤 얼마 전 초경량 비행기로 독도의 하늘을 정복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도전과 탐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허영호. 오늘 그의 도전은 내일의 전설을 만든다. 세계적인 산악인이자 탐험가 허영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 이렇게 다 예. 이제 섭렵하셨는데 예. 이렇게 왜 눈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사면 감성이 좀 있잖아요. 빈벽. 예, 예. 빈벽 같은데 이렇게 한 발 놓을 때마다 이제 이게 죽음이란 공포, 우리 같으면 겁나서 그
발이 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그럴 때 어떤 이거 나한테 어싹하고 이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나십니까? 두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떠날 때 집에 떠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데 네. 그 두려움을 집사람한테 100%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100% 이야기하면요 절대 안 번어지죠.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본 등반 가서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 왜? 대원들끼리 서로 겁나는 걸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안 하는 안 거 하죠. 왜? 이제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 때 이제 어떻게 뒤돌았을 건가. 이제 그거까지 생각하면 왜? 그래. 안 다치고 살아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무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하여튼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빙벽을 오른다는 것은요 한 발 두 발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예.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위도 혹한도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영하 35도 정도는 에베레스트에서 경험을 했고요. 북극 탐험 가서는 영하 50도까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추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데 예.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있습니다. 더러 술도 가져가신다고요? 술도 가져갑니다. 등반도 가져가고요. 오호. 등반은 그래도 베이스 캠프까지는 술이 좀 많이 갑니다. 어허. 근데 탐험은 썰매 자체가 식량이 무겁다 보니까 예. 뭐 북극해 1,800km 간다. 그러면 한 병 가져갑니다. 1리터. 사나이 5명이서 4개월을 나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할 때는 이제 대원들하고 약속을 하죠. 야, 이 술은 위도 1도 넘을 때마다 한 잔씩 한다. 한 잔씩 그런데 하자. 그 위도 1도가 111kg입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썰매 무게가 180kg씩 끌고 가다 보니까 8일 만에 막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4일 만에 넘어갑니다. 네. 1도를. 그러면 딱 1도 넘으면 우리 대원들이 대장님 오늘 한잔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술을 따르게 되면요. 예. 소주잔 3분의 1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잔 높이가 똑같아요. 대장이라고 조금 더 드세요.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잔 하나 들고 얼굴 그래. 쳐다보고 야 수고했다 건배 이러면 대장님 수고했다 건배가 그래. 입에 넣어가지고요. 목구멍이 안 넘깁니다. 그래요. 30분 내지 1시간 동안요. 가만히. 넣었다 뺐다 넣었다. 여기서 홀짝 마시면요. 그래. 나 마시는 거 쳐다봐야 돼요. 그래요. 허영호 대장이 가장 힘들게 이제 겪었던 1995년 북극 횡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극 지금 이제 남빙대를 지금 통과하는 모습들이거든요. 허리에 저렇게 이제 썰매, 저 썰매는 식량이 180kg 정도 무게를 갖고 허리에 끌고 가는 겁니다. 4개월치 먹고 자는 식량들이죠. 하면서 이제 주로 영하 40도에서 텐트 치죠. 곰 만나셨어요? 네, 곰을 만나죠. 3번 정도의 이제 북극곰을 만나게 되는데요. 북극곰은 나타나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게 되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예. 그릇을 두드려도요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요. 예. 네. 그래도 이제 북극곰을 뒤로 한 채 계속 더 전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수면 살짝 얼어붙은 얼음판에 우리 김범택 대원이 이제 이렇게 아이고, 빠지게 됩니다. 빠졌구나. 현재 한 영하 40도 정도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바로 꺼내지는 않고요. 일단 텐트 치고 바람을 이제 피할 장소를 만든 다음에 저렇게 이제 끌어내서 저기서 이제 밖에서 옷을 벗기고 아이고. 침낭에 넣게 되죠. 예. 이제 혹시 이제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체온 때문에 일단 옷을 이제 벗기고 이제 침낭 속 집어넣습니다. 체온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극곰과의 싸움이 이제 탐험 끝날 때까지 몇 마리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탐험 1,800km를 이제 횡단을 하게 됩니다. 아, 참 먼 길인데, 그죠? 1,800km면? 예. 아휴, 그 얼마나 먼 길인데 그걸
그 빙판을 돌아서 들어가는데 예. 그 어때 빠진 분들은 동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냥 빠져봤습니다. 예. 함정들이 북극 바다는 이 얇은 얼음, 살얼음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하는 살 쑥 들어가고 이러면 5시간 행군을 못 합니다. 예비 옷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꺼내서 양발까지 말리면은 건조가 되면 그거 신고 다시 또 탐험 시작하죠. 고생이 많으셨구나.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돌려서 예. 우리가 지상에 있었던 날보다는 우리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살았던 날보다는 예. 저 산에 가서 헤매는 날들이 올라가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끼리도 산행을 많이 다니세요? 가족끼리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집사람이 눈만 마주치면은 저보고 어디 도망갈라 그러냐. 그래요. 근데 집 떠나면 진짜 즐겁습니다. 그래요? 예. 그 둘째 따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부인하고 같이 어디 또 가요? 89년도 로체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또 가게 되죠. 그래요? 그때 우리 큰애 재석이가 한 6살, 5살 때 이제 제가 끌고 가면서 배낭에 넣었다가 또 걸어가면서 한 달 정도 베이스 캠프에 같이 가 있게 됩니다. 같이 가 있었어요? 그때 배가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그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죠. 부인한테 그럴 때마다 무슨 미안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미안한 거 표현을 다 못하죠. 네. 예, 너무 집을 많이 비우니까요. 예. 근데 그리고 또 가는 것이 위험한 데 가기 때문에 안전한 데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자연 속에 가 있기 때문에 늘 미안하죠. 그래요. 자, 이제 제가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 오늘 이제 산악인으로서 탐험가로서의 자리 잡음에 있어서 예. 우리 함 타경 대장, 대장님이요. 대장님과의 관계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가슴 속에 좀 묻어둔 그 대장님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좀 털어놔 주시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저를 등산가로서 또 탐험가로서 시작을 저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87년에는 동계 에베레스트 제가 올라갔을 때 그때도 또 등반대장 하셨어요. 네. 그 저를 등산으로서 가장 큰 인도를 해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항상 동생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는 고맙습니다. 뭐 인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대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살다가 보면 어떤 길에서 누가 손 한 번 잡아준 것이 정말 계기가 돼서 평생을 그 길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리고 또 알아주는 그 고마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어려웠을 때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